안녕하세요. 리애니TV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원 원장입니다. 요즘 눈 수술을 할 때 쌍꺼풀과 더불어 트임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. 위치에 따라서 앞트임, 윗트임, 뒤트임, 밑트임 등으로 나뉘게 되며 자신과 어울리는 눈 트임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오늘은 이 눈 트임이 꼭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꺼풀 피부가 앞으로 모아지는 이 피부 부분을 몽고주름이라고 하는데, 몽고주름 안에 가려진 이 눈매를 누호라고 부릅니다. 이 누호가 너무 노출되면 부자연스럽지만 또 반대로 너무 가려지게 되면 눈이 답답해 보이고 길어 보이지 않게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누호가 꽉 막힌 분들이 앞트임 수술을 같이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호가 열리면서 눈매도 이뻐지고 눈도 길어 보여서 쌍꺼풀 수술의 효과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의 중심에서 눈 거리, 이 미간 거리라고 하는데요. 미간 거리가 아주 멀어서 눈이 좀 멀리 있게 느껴지는 분들도 앞트임을 통해서 이제 눈의 비율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눈이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제가 좀 전에 몽고주름이 누호를 다 가린 분들은 앞트임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반대로 몽고주름은 있는데 누호가 이미 많이 노출된 분들, 그런 분들은 앞트임을 더 하시게 되면은 누호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누호의 노출량이 많으신 분들은 앞트임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, 이제 미간이 좁으신 분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트임을 더 하게 되면 거의 눈이 붙을 것처럼 미간이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앞트임을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고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터주는 윗트임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쌍꺼풀 수술을 하셨거나 원래 쌍꺼풀이 있으신데 앞 라인이 많이 가려져서 눈이 또렷해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앞트임 하지 않고 윗트임을 살짝 해주면 쌍꺼풀의 앞 라인이 좀 더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앞 라인이 많이 가려진 쌍꺼풀이 인 라인이라면 이제 윗트임을 하시고 나면 앞쪽이 많이 가려지지 않는 인아웃이나 세미아웃으로 눈의 라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간단한 트임으로도 되게 쌍꺼풀을 다시 만든 듯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윗트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이미 이제 쌍꺼풀이 앞쪽이 많이 보이는 좀 과도한 인아웃이나 세미아웃, 아웃라인을 가지신 분들이 더 시원하게 되고자 이제 윗트임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분들이 윗트임을 잘못 더 하게 되면은 너무 과도한 아웃라인, 좀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앞라인이 노출량을 잘 생각해서 윗트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너무 욕심을 내다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피해야겠죠. 윗트임을 하면 이게 졸린 눈이 교정되는 눈매 교정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하면서 윗트임과 이제 눈매 교정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윗트임은 앞 라인에 눈의 앞머리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지 좀 졸려 보이는 눈을 번쩍 떠여주는 이제 눈매 교정의 효과가 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잘 상담 받으셔야겠습니다. 이제 뒤밑트임은 동양인에서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한국 사람들은 눈꼬리가 좀 이렇게 눈매가 위로 올라가 있고 좀 짧은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뒤밑트임 해주면 눈이 부드러워지고 길어 보이고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은 뒤밑트임으로 좋은 효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뒤밑트임도 과하게 하게 되면 이 외반증이나 흉터 유착 같은 부작용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해서 수술을 잘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한 수술이기도 합니다. 이제 뒤밑트임이 뒤 눈매를 내리면서 연장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 뼈하고 눈매가 너무 가까우신 분들은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굳이 수술을 뒤밑트임을 하시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, 또 이제 삼배간이라고 해서 검은 자의 아래쪽 흰 자가 보이는 분들이 뒤밑트임을 더 하시게 되면은 삼배간이 더 심해지는데, 이 삼배간이 심한 눈은 뒤트임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이제 뒤트임을 할 때 그 아래쪽으로 너무 수직 방향으로 내리다 보면은 눈매가 매끄러운 시우자가 아니라 어색한 디귿자가 될 수 있거든요. 밑트임을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. 그래서 뒤로 연장을 하면서
부드러운 시옷자로 뒷미트임을 하셔야지 자연스러운 결과 낼 수 있습니다. 돌출되신 분들은 뒷미트임 효과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자칫 조금만 과하게 해도 부자연스럽게 삼배간이 된다거나 눈이 과도하게 노출되어서 시림이나 눈부심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의 안구가 돌출안이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조심해서 뒷미트임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셔야겠습니다. 속눈썹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하지 않고 약간 위측이나 내측으로 향해 돼서 속눈썹 찔림을 유발하는 분들이 뒷트임을 잘못하게 되면은 암검 내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의 위치가 일반적이지 않고 내반증이 있는 분들은 뒷미트임을 피하셔야 합니다. 지금까지는 뒷트임 했을 때 좀 부작용이 염려가 되는 분들을 설명드렸는데 또 좀 비추천드리는 분들은 뒷트임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분들이죠. 본인의 골격이 여유가, 눈매에서부터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여유가 없고 눈의 끝에서 골격이 너무 가까우신 분들은 뒷트임을 더 해도, 수술을 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고, 또 안구가 좀 함몰이 되어 있어서 뒤로 들어가는 분들은 뒷트임을 해도 뒤로만 들어가지 정면으로 봤을 때 커지는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. 뒷트임을 하셔도 크게 효과를 못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뒷트임을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잘 생각하셔야겠습니다. 무조건적으로 다 쳐달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트임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본인한테 좋은 결과가 있는 트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트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애니TV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원 원장이었습니다.